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현실에서 보기 힘든 것 같은 자연현상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자연현상들을 본 옛날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한 현상도 단지 자연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우제를 지낸다고 해서 비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상식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중에서 진화론은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으로 진화론을 주창한 이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뒷받침할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부정하는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창조론 측의 주장도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 과학 수업 시간에 진화론 대 창조론으로 토론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멋모르고 토론을 했으나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종교적 주장을 두고 어느 것이 참인지 토론을 하라니 마치 천동설과 지동설 중 무엇이 맞는지 토론하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세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처럼 예전에 우리 생물학 교과서는 진화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정도만 가르친 꼴이었습니다. 그만큼 생물학 교육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진화론 자체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는 2012년 6월 5일 세계적인 과학지 네이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한국이 창조주의자들의 요구에 굴복하다. 기사 내용에서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에 청원을 받아들여 시조새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시조새가 공룡과 새의 중간 단계의 생물이 아니라 털 달린 많은 공룡 중 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새의 조상이 아니므로 시조새에 관한 부분을 교과서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말의 진화에 대한 부분도 상상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교과부에 잇따라 제출하여 교과서에서 빼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당시 외국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은 교과서에 퇴화를 넣어야 한다. 왜냐면 한국에서 방금 일어난 일이니까 한국인들에게 우리가 덜 멍청해 보이도록 해줘서 고마워 등 진화론 삭제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진추, 즉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는 교과서에서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떼는 것을 목표로 2009년에 여러 기독교 단체가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이 단체에는 많은 교수들과 생물학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1년 말 소속된 교수 및 교사들의 이름으로 교과서에서 시조새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너무도 간단히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과학계에서는 창조론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화론이 맞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창조론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사람들이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진추는 이런 틈을 노려 빈집털이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교진추의 그러한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되자 과학계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과학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교진추의 청원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과학계가 나섰으니 교과서 개정이 철회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교과서 개정을 승인한 자들도 학자고 과학자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시 교육과학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청원과 성명서에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과학계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교과서에서 시조새를 빼는 것을 그냥 진행시킬 분위기였습니다.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반전이 시작된 것이 바로 네이처지의 이러한 상황들이 기사로 실린 것이었습니다. 외국 유수의 언론에 그와 같은 내용이 실리고 외국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자 부랴부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조새 삭제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개정은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겠다는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창조론의 주장을 교과서에 넣겠다는 교진추의 시도가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네이처에서도 후속으로 과학이 한국에서 창조론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교과서 개정이 한 민간단체의 청원에 저렇게 쉽게 결정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 과학계에서 반론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묵살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생깁니다. 누군가 윗선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논란 1년 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했습니다. 굳이 말입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의 창조론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교진 추욱은 그에 부합하는 세력이 정부 고위직에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론자의 주장은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에도 똑같이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화에 관련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 여기서 무식은 배우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편협하고 좁은 사고방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신념은 쉽이 바뀌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학적 사실이 있음에도 틀린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